자, 연습 문제 7번이거든요. 도형 이동이고요. 여기는 도형 이동 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부터 한번 하나씩 봅시다. 지금 7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이상한 모양이 나왔다, 그죠? 자, 이 모양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졌어. 그 방정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fx, y는 0이라고 하는 거야. 자, fx, y는 0이라고 하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x랑 y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뿐이야. 자, 이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분명히 뭔가 평행이동이 되고 대칭이동이 된 녀석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야. 이해됨? 이제 모양을 그려낼 건데, 자, 우리는 원칙을 세우자. 첫 번째, 평행이동 먼저 할 거야. 평행이동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대칭이동을 할 거예요. 자, 대칭이동 하고 나서 평행이동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뒤에 하자는 거야. 왜냐면은, 자, 예시를 들어줄게. fx, y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를 대칭이동을 먼저 시켰다고 치자. 그래서 x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서 fx, y는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다고 치자. 자, 이제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올렸대. 그러면 y 대신에 y-1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마이너스 때문에 복잡해져 버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위로 올리는 플러스 1이 y 대신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로 적는 실수가 많이 나와. 그래서 평행이동을 먼저 시키자는 거야. 자, 우선은 자, 이 녀석 보세요. 이 녀석 보게 되면은 y 앞에 마이너스 y가 붙었잖아. 그러면 분명히 대칭이동이 된 거야. 맞니? 그러면 이 대칭이동 전에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결과가 이거였다면은 이 중간 과정에는 f, x 플러스 2, 얘 그냥 플러스 붙여놓은 y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쟤는 제일 처음에 주어진 저 모양에서 어떻게 평행 이동시킨 걸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애야. 이해됨?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라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자리에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들어간 거라고. 마찬가지로 y축도 마찬가지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됐네요. 얘네들을 왼쪽으로 2, 아래쪽으로 2만큼 내려볼게. 그러면 어떤 모양의 도형이 나오게 되냐? 먼저 왼쪽으로 두 개 쭉 밀어. 요렇게 생긴 애가 대충 봐. 요렇게 있는 애가 나오겠지.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그지? 그리고 나서는 밑으로 또 내려.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리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 나오게 되냐면 요런 모양의 도형이 생기겠죠. 이게 왼쪽으로 두 칸 밀고 아래쪽으로 두 칸 민 거라고. 됐니? 얘가 마이너스 3. 아니지, 얘가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그 다음에 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그게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녀석이야.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걸로 들어갑시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된 거지. 맞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y라고 하는 이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결과가 나온다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모양을 x축에 대해서 뒤집어. 그러면 너무 위에 잡았어. x축이랑 y축이 있을 때
뒤집으면은 요런 모양으로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2, 1,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모양 보기 몇 번인가요? 왜 없냐? 얘 플러스 1이네. 미안해. X축 방향으로 1만큼만 이동해야 된다. 아이, 어떻게 말해주지. 너무해. Y축 당길게. 얘가 Y축. 그 다음에 뒤집으면은 여기가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만약에 얘가 대칭 이동을 먼저 하게 됐다면요, 식이 조금 계산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전략을 세우자고요. 평행 이동 먼저 하고 대칭 이동 하세요. 알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평행 이동 먼저 시키고 대칭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연습 문제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연습 문제 8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있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야.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공수 2에서만 보시게 될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각각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 더하기 요만큼의 길이야. 얘네들에 대한 최소값 문제야. 자, 여기 위에다가 하나만 적자. 길이 합의 최소 문제. 길이 합의 최소. 적어. 자, 길이 합의 최소는 전략이 딱 하나입니다. 전략이 직선 만들기예요. 직선 만들기가 전략인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복잡하게 생겨도요, 어떤 길이들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 그러면 직선 만들기가 전략입니다. 뒤에 실전 문제 가면은 원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도 최소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걔도 마찬가지로 직선 구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직선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이 Q라고 하는 이 점은요, Y축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점, 얘를 적절하게 대칭 이동을 시켜가면서 직선을 만들어낼 거거든. 자,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여기로 오는데 여기는 1,1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때 여기 있는 점이랑 Q랑 여기 좌표가 B죠. 좌표부터 좀 적을게요. BQ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가 어떤 애랑 또 똑같냐면은 여기 점부터 해서 여기로든 여기를 B'이라고 할게. B'Q라고 하는 거랑 길이가 동일하다고. 대칭 이동 시켰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다음, 또 하나 알고 있는 점을, 이 A라고 하는 점을 X축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 시켜요. 그러면은 이상한 데다. 미안해. 여기가 A'이라고 하는 점이 되는 거고,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로 X축에 대해서 대칭됐다고. 그러면 A'P라고 하는 이만큼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겠지. 그치? 자,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 자체가 A'P, PQ, QB', 얘네들 세 개의 합이랑 동일한 거야. 자, 얘를 최소로 만들어야 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니?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최소 길이가 나올 거 아니니. 이 직선이 최소 길이야. 얘를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늘리면 길이가 늘어나잖니. 그래서 가장 최소인 거는 이 직선이라고. 그러면 문제 끝났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랑 1,1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하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직선 만들기야. 알겠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마무리합시다. 빼서 제곱 9, 빼서 제곱 4, 루트 씌워서 루트 13이 최소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실전 문제 1번부터 들어갑시다. 양수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점 A를 X축 방향으로 2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점을 B. 거기까지 한번 끊어 읽어볼까? 자,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애는 주어졌습니다. 1,2라고 하는 애. 다음, B에 대한 정보들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끊어 읽는 거야. X축 방향으로 2A만큼 평행 이동됐대. 근데 얘는 점이동이야, 도형이동이야? 점이동이야. 그러니까 B에 대한 좌표를 1 플러스 2A라고 하는 걸로 잡아줘야 되겠지? 다음, Y축 방향으로 A만큼이니까 2 플러스 A라고 하는 걸로 B 좌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줄, 점 A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또 끊어 읽어야겠지. 이게 C에 대한 정보니까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애. 얘는 점 이동이니까 1-2A, 2-A라고 하는 애가 되겠다. 자, 이걸 C라고 한대. 그 다음 삼각형 ABC라고 하는 거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얼마냐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이래.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그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찍어보자고, 점을. 좌표평면 하나 도입을 해서 1,2 A라고 하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 2A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일정한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 위로 한 칸만큼 옮긴다. 여러분들이 그냥 적절한 하나의 점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점을 B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점에서, 근데 미안합니다, 이거 좌표 잘못 적었죠? A만큼 올렸네요. 다음 이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2A만큼, 즉 이만큼의 길이랑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위로 똑같이 올려. 여기 있는 점이 C가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돼야 된대,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지금 이 삼각형은 양옆으로 똑같이 이동하고 위로도 똑같이 이동했잖아. 어떤 삼각형이 되는 걸까?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두 개가 똑같겠네. 맞아? 자,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 뭐야? 주변의 길이가 크다. 아니,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등변인 거고. 성질,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잖아. 진솔은 뭐야?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어, 이등변. 시은아? 뭘까요? 예린아? 뭘까요? 수직 이등분. 이 꼭지점에서 여기로 내리게 되면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거야. 그게 이등변 삼각형의 특별한 성질이다. 기억해놓자. 졸리다. 눈이 아파요. 어떻게. 자, 그러면 외접원이 있대, 얘들아. 외접원이 있대. 그러면 외접원이라고 하는 게 딱 떠올리면은 각각의 꼭지점들에서 중심까지 이은 그 모양이 생각이 나야 돼. 당연히. 왜? 외접원이니까. 외접원에 대해서 제 정의가 뭐였어? 각각의 꼭지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다 동일한 게 외접원이잖아. 그게 밖으로 싸고 있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네들이 현이 된다는 뜻이야. 수직이니까. 이해됨? 그러면 중심, 여기 있는 애는 X좌표가 당연히 A좌표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얼마일까? 좌표가 1, 반지름의 길이가 5였거든. 7이라고 하는 애가 원이 중심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들을 찾을 건데,
이렇게 한번 그어보자. 아,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렸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거 우리가 X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2A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B에 대한 좌표가 Y좌표가 2 플러스 A였어. 그럼 7에서 2 플러스 A라고 하는 애를 뺐어. 그러면 5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길이가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그었어. 얘는 정체가 반지름이었지. 반지름이 얼마라고? 5라고. 이제 보이십니까? 피타고라스요. 피타고라스 공식으로 계산하면 A 값이 등장하고 끝나겠죠. 25는 그냥 5 마이너스 A 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4A 제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25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5A 제곱 마이너스 10A라고 하는 애가 0이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0이 되거나 아니면 2가 돼야 됩니다. 0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A 값은 2라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0이면 안 되는 이유는 0이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평행 이동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 푼 거는 원방이죠. 그죠?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은 곁다리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 포물선, 원, 걔네들을 잘 풀어야 이 단원을 잘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 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진짜 고등학교에서의 마지막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다음부터는 배울 일이 없다고요. 공수투 내용 꼭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다음 실전 2번. 내가 어제 썰을 하나 풀어줄까? 내가 진짜 근래 들어서 진짜 제일 찐텐으로 욕을 많이 했던 날이었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뭔가 하나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느낌이거든. 되는 일이 없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페를 갔어. 딱 카페를 갔는데 노트북 자리에 딱 앉았어. 참고로 저기 스벅입니다. 그래서 딱 텀블러에 받아서 옆에다 딱 뒀거든. 그래서 이제 작업 좀 해야지 노트북을 딱 켰어. 로그인을 딱 했어.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오는 거야. 옆에 좀 앉아도 되겠니? 옆에 난 가방을 뒀었거든. 네 그러세요 하면서 가방을 드는 순간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노트북이 다 침수됐어. 여기 커피로 촉촉하게 젖은 거야. 그래서 속으로 씨발 좆됐네. 그래서 차분하게 생각했지. 안정형 인간이 되자 천천히 차분히 들어서 옆으로 부었어. 쪼르르르 다 부었지. 근데 아직까지 고여있더라고. 그랬더니 카페 알바가 우당탕탕 하니까 열심히 치워줘.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막 닦아주더라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휴지를 가지러 갔는데 그 자리 비켜달라는 사람이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휴지 막 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는 거야. 괜찮습니다 하고 받아가지고 여기 닦고 있었어. 내가 카페 저기 네임드거든? 내가 가면 다 알아, 알바생들이. 그래서 대기가 한 10명 있어도 나를 먼저 해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VIP는 아닌데 쓴 돈 많이 없는데 어쨌든 내가 네임드야. 그랬더니 카페 알바생이 이거 씻어서 갖다 드릴게요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갖다 주는데 새 걸 갖다 줬어. 땡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일단 했어. 내가 최대 물기를 다 뺐거든.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덮어다가 아직 작동은 되고 있었어. 딱 덮었어. 여기다 이제 또 뒤에 묻었을 거 아니야. 닦으려고 딱 하는데 여기서 씨발. 열심히 막 닦았지 또. 근데 폈는데 또 작동이 돼. 고민을 시작한 거야. 에이스 센터를 가? 아니면 그냥 말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한 거야. 그래서 에이스 센터로 달려갔어. 센터로 딱 가니까 너네 서비스 센터 간 적 있어 혹시? 가본 적 있어? 삼성 가본 사람 손. LG 가본 사람 손. 없네? 삼성이랑 LG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 삼성 에이스 센터로 가잖아?
거기는 평안해. 사람들이 다 그냥 평안해. 맡기고 그냥 대기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LG 서비스 센터를 가잖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나 있어. 다 화나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내가 딱 이제 접수를 받잖아. 옆에 아저씨가 막 화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계신 그 엔지니어분이 어이쿠야. 다 화내 있던 상황이거든. 그래가지고 딱 나도 화났지 당연히. 가가지고 이제 뜯어보시더라고. 생각보다 물이 많이 들어갔네요. 일단은 말려볼게요. 혹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말리는데 대충 비용이 원래는 56,000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나왔어. 이 정도로 나왔어. 그 사람한테 욕한 건 아니지. 그 상황이 너무 화난 거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해 주시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계속 그냥 혼자서 욕하고 있었지. 젠장. 그래도 다 됐대. 근데 내 기분이 지금 표정이 안 좋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작동되나요? 된대. 쓰는데 별 문제 없겠죠? 그래서 비용은 얼마 정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매하신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이 정도는 제가 제 선에서 처리가 가능해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속으로 나이스, 공짜다, 근데 표정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덮고 나오면서 다시 나이스. 그래서 돈은 안 꼈어. 근데 아직까지 저기서 자판을 칠 때마다 커피 향이 막 올라와. 아주 구수해. 아주 좋은 향기가 막 나고 있어. 근데 지혜는 자고 있어. 자, 실전 2번 들어갑시다. 잘 잤지? 다 들었어요. 뻥치지 마. 처음으로 들려서 잘 못했는데 그러다. 자, 실전 2번 들어갑니다. 이 두 개의 양수 AB에 대해서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원이 또 C'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자, C'이라고 하는 애가 원 C에 대한 중심을 지나고요. 직선 쟤는 C랑 C'에 모두 다 접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원 C라고 하는 애는 중심이 1,0인 애잖아. 그지? 1,0인 애니까 우리가 그냥 한번 그려보는 거야. 중심이 1,0인 애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녀석이야. 얘를 평행 이동을 어떻게 시켰대? 어떻게 시켰어? 그러면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얘가 이 원 중심을 지나도록 그려졌대. 뭐야 이거? 중심을 지나도록 그려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중심도 기존에 있었던 C라고 하는 원이 지날 수밖에 없겠죠. 왜? 반지름 길이는 동일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들로 동일한 결과가 된다. 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중심은 1 플러스 A, B라고 하는 애가 된다. 여기까지는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A랑 B 값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4x-3y 플러스 21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두 개 다 접한대요. 두 개의 원에 같이 접하고 있는 거야. 자, 얘를 잘 생각해봐야 돼, 얘들아.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 4x-3y 플러스 21은 0이야. 자, 지금 두 원 모두 접하고 있대. 이게 무슨 뜻일까, 얘들아? 둘 다 접한다는 거는 얘랑 수직인 거고 접하니까 얘랑 수직이겠네? 맞아?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두 개가 똑같다며. 그 다음에 얘도 반지름이라며.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될까? 정사각형이 되겠지. 정사각형이면은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여기에서의 기울기랑 동일하겠네? 자, 지금 여기서의 기울기는 3분의 4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졌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기울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4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문자로 얘를 치환하게 된다면은
X축 방향으로 3K라고 하는 애만큼 움직였다면은 Y축 방향으로는 4K만큼을 움직여야 기울기가 3분의 4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 대신에 똑같은 문자로 이렇게 두면서 기울기가 3분의 4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니?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B, 그 다음엔 R이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A 값 알고 있니? B 값 알고 있니? R 값 알고 있니? 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A 값 찾을 수 있니? B 값 찾을 수 있니? R 값 찾을 수 있니? 세 개 중에서 뭐 찾을 수 있어? 세 개 중에서 지금 당장에 찾아낼 수 있는 애가 있다고. 걔가 뭔데? R. R입니다. 왜요? 중심 알고 있고 직선 알고 있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반지름 R은 구해낼 수가 있다고. 이해됨? 자, 그러면 얘 반지름 R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바로 쓸게요. 5분의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가 0 대입하니까 25라고 계산되고 반지름은 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됨?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5네. 그럼 얘는 3대 4대 5 삼각형이니까 3만큼 이동, 4만큼 이동이겠다. 따라서 A라고 하는 애가 3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애는 4고요. R이라고 하는 애는 5가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싹 다 더하게 되면은 12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다음 실전 3번으로 들어갑시다. 좌표 평면 위에 좀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있네요. 좌표 평면 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네.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Y축 위에 대해서 B라고 하는 점이 있대. 자, 문제의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A, B라고 하는 길이랑 OA라고 하는 길이가 서로 똑같대. 얘 길이랑 얘 길이가 서로 똑같다고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이만큼의 길이는 2루트 5라고도 주어졌네요. 삼각형 OAB가 있는데 점 A라고 하는 애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하는데 그래서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점에 대해서 이 A 좌표를 A점을 그대로 대칭 이동해서 C라고 하는 직각이 안 만든 C라고 하는 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C라고 하는 점은 알고 봤더니 Y는 EX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었대요. 이때 선분 AB라고 하는 애랑 Y는 X, Y는 EX라고 하는 애랑 만나는 점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점을 D, E라고 나타내겠대. 이때 ODE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에 대한 둘레가 궁금한 거네.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의 둘레가 궁금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외접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것까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처음 딱 맞닥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멘붕에 빠지시겠죠? 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부터 막막할 거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애는 어떤 애가? 즉, 주인공은 누굴까 봐요. 문제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 같이 읽어냈잖아. 그지? 이 문제에서 주인공이 될 애는 어떤 애일까? 예린아? 어떤 애가 주인공이 돼야 될까? 세윤아? 어떤 애가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니? 자, 얘들아, 점 C라고 하는 애는 어떤 애로부터 나온 애야? 점 A.
그지? 그 다음에 OA라고 하는 애랑 BA라고 하는 애랑 길이가 똑같대. A가 또 두 번 들어갔지. C는 A로부터 도출됐어. 그러면 주인공이 당연히 누가 돼야 돼? A가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A 좌표를 알면은 쟤네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A 좌표 알아볼라.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 미지수로 세우라고. 뭘로 둘까? 스몰 A 스몰 B. 어? 스몰 A 스몰 B. 오케이. A, B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들에 대한 좌표들을 찾아내야 할 겁니다. 자, 먼저 B라고 하는 애. 얘는 어떤 좌표가 돼야 될까요? 지금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A, B, O 이 삼각형을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라고요? 수직 이등분이라고요. 얘를 수직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0, B가 되겠지.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0,2B가 될 거라고. 됐니? 다음. A라고 하는 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 점, 이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 Y는 X는 어떻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였어? 아니야.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는 거야. 즉 X 위치, Y 위치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B라고 하는 애가 위치 바꾸면서 얘는 B, A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야, 그러면 이 B, A라고 하는 애가 이 X라고 하는 거 위에 있다고 하니까 대입하면 만족돼야 되는 거네. A라고 하는 게 이 B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죠. 됐나요?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점, 얘를 바꿉시다. 이 B, B. 같은 문자 하나만 남기게끔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젠 D랑 E, 얘네 두 개에 대한 좌표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찾아낼 수가 있을까? 얘네들은 결국 선과 선의 교점들을 아냐? 그러면 여기 있는 AB라고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직방 같다라고 놓고 풀면 교점이 생기겠죠. 이게 직선의 방정식 때 했던 거잖아. 맞아? A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이 있어. 얘는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기울기부터 한번 계산해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치? 맞지? 그쵸.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예요. 그 다음 0,2b라고 하는 애가 y 절편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b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죠. 맞나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해놨어. 근데 이 b라고 하는 게 자꾸 계속 걸리지. 맞아? 이 b라고 하는 애가 자꾸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 b값 계산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할까? 어떤 애 가지고 계산할 수 있을까? 문제에서 하나가 더 힌트로 나왔었거든. 뭐였을까? C 그 대입하시는 거예요? 2루트 5. 길이가 2루트 5였어. 아니야, 그거 맞을 수도 있어. OA라고 하는 이 길이가 2루트 5라고. 그러면 원점이랑 2B, B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계산했을 때 2루트 5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지 맙시다. 잘 보세요. 삼각형 하나 만들었어. 여기가 2루트 5야. 여기가 2B야. 여기가 B야. 자, 1대 2네. 1대 2 대 루트 5가 되거든. 뭔 말알? 그래서 얘가 루트 5에 해당하는 거니까 1에 해당하는 건 2일 거야. 그 다음에 2B에 해당하는 건 4라고. 굳이 B값 대입해서 피타고라스 해도 돼. 그냥 똑같아. 시간 비슷해. 근데 비율 관계 삼각형 비율로 이용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얘가 4,2라고 하는 애를 찾아냈어. 이제 B값 찾았지. 2야.
그러면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정해졌습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라고 하는 애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D좌표, E좌표를 찾아낼 수가 있겠다. 일단 얘네들 좀 분수 있으니까 꼴보기 싫어. 정리할게. 그냥 다 넘겨서 정리해 줄게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직선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y는 x라고 하는 거랑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y는 x 연립해야 되겠죠. y 대신에 x 대입합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게 0, x라고 하는 거는 3분의 8이 되겠다. 즉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여기다 적겠습니다. d좌표는 3분의 8, 3분의 8이 돼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y는 2x랑 만나는 그 점을 2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5x-8은 0, x라고 하는 애는 5분의 8이다. 자, 근데 얘는 y는 2x라고 하는 애 위에 있는 거니까 점 2라고 하는 애는 5분의 8, 5분의 16이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이젠 삼각형 ODE라고 하는 애 원, 외접 원을 찾아서 둘레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ODE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외접 원 찾아주면 되죠. 어떻게 찾아줄 수가 있을까? 첫 번째 방법, 그냥 중심을 새로운 미지수로 잡아서 세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난 이용할 겁니다. 얘들아, 점 3개가 주어지고요. 원방을 하나 결정하래요. 우리 원방할 때 했던 거 아니야? 3개의 정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요. 힌트 드릴게요. 어떻게 자. 얘 기억 안 나? 3개의 점, 3개의 미지수 대입해서 연립하면 계산된다고. 좌표들 다 주어졌잖아. 계산하면 된다고. 그럼 원방 하나 나오겠네. 그리고 나서 걔네들 싹 다 정리해주면 반지름 또 나오겠네. 자, 0,0부터 대입합시다. 원점이잖아요. 그러면 0,0이니까 당연히 C라고 하는 애는 사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8, 3분의 8이라고 하는 애를 대입해봅시다.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나 얘네들 싹 다 전개해서 계산하기는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3분의 8이라고 하는 애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3분의 8을 다 하나씩 약분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 하나, 첫 번째 거 a 더하기 b,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한 거 3분의 16이라고 하는 애는 0이다. 하나 등장했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5분의 8, 5분의 16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자, 5분의 8제곱 더하기 5분의 16제곱 더하기 5분의 8a 더하기 5분의 16b, 얘가 0이라고 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의 8로 전부 다 약분부터 시킬 거예요. 어떡해. 재훈이 피곤한데 끝까지 버티는 건 좀 안타깝다. 화이팅! 5분의 8로 약분시킵니다. 자, 얘는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5분의 16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지? 5분의 8 하나가 약분된 거잖아요. 그럼 5분의 16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5분의 8이 약분되니까 얘는 2만 남겠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요. a 더하기 2b 더하기 5분의 32라고 하는 데가 0이라고 계산됩니다. 아래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뺄게요. 그러면 b라고 하는 애는 5분의 32? 네? 5분의 40. 그러네. 5분의 40이네요. 감사합니다. 구세줍니다. 계산 잘 됐죠? 자, 뺍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얘를 뺄게요. b 더하기 3, 8, 24니까 3분의 8
C라고 하는 애가 0이네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값에서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A값, B값 다 찾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원방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분의 8x 빼기 3분의 8y는 0이야. 얘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반지름 제곱 찾아낼 거야. 잘 봐. 얘 절반 제곱 필요하지. 그러면 9분의 16이 필요해요. 걔를 여기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얘는 제곱식 됐겠지. 넘어가는 거야, 그냥. 다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반 제곱 필요해. 그게 9분의 16이잖아. 뭔가 제곱 됐겠지. 그럼 여기 x제곱, y제곱 남아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x-3분의 4제곱. 어쨌든, 어떤 거 제곱 더하기 어떤 거 제곱 있고, 얘네들 계산되면 9분의 32잖아. 얘가 반지름 제곱 아니야? 그래서 반지름 R이라고 하는 애가 9분의 31을 루트 씌운 거, 즉 3분의 4루트 2라고 계산이 된 거라고요.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4루트 2, 즉 R제곱이 9분의 30이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원의 둘레 길이네. 그치? 원의 둘레 길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R제곱은 잠깐 지울게요. 그러면 원 둘레니까 얘를 2 파이 R로 계산한 게 원의 둘레죠? 3분의 8 루트 2가 원의 둘레입니다. 얘가 K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K제곱이라고 하는 거네. 9분의 64 곱하기 2, 128. 그래서 9K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128이다 라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오늘 볼 시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뒤에 있는 4번, 5번, 6번은 얘보다는 수월해요. 알겠죠? 이 정도의 난이도가 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거는 주인공이 될 애가 누굴까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애들을 찾아낼 것이며 어떻게 또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낼 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단계는 평면좌표, 직선, 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내냐. 그 도구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4번, 5번, 6번 보고 집합으로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동안 푹 쉬셔야 됩니다. 자, 시점 문제 4번 들어갑시다. 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실전 문제 4번 보게 되면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애를 gx라고 한대. 자, 이 fx라고 하는 애는 함수값, y값 다 똑같은 말이니까 얘를 y라고 한번 적어볼게.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되겠네.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자,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시게 되면은 gx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gx라고 하는 애고요. 자, 그 다음 y는 fx 위의 점 p, y는 gx 위의 점 q, 그 다음 두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지금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고. 먼저 fx라고 하는 얘는 축이라고 하는 애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게 되겠죠. 다음 판별식을 생각을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보자.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4분의 1이 필요한 거니까 걔보다는 좀 더 위에 있어야 돼. 여기가 x축이라고 할까? 걔보다는 좀 더 위에 이차 함수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은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대충 여기쯤에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GX가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적당하게요. Y는 X라고 하는 애를 생각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Y는 X라고 하는 애랑 여기는 이 fx식이랑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없어요. 왜 그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라고 놔두게 된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지. 얘도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완전 제곱식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나는 교점이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생긴다라는 거야. 다음, 지금 A라고 하는 점은 2,2라고 하는 점이래. 다음 B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걔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fx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어. 아무 때나 찍을게. 그 다음에 gx 위에 Q라고 하는 점이 있대. 아무 때나 찍은 거야. 그리고 이 점들을 이은 이 사각형. 이 사각형에 대해서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까놓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립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각형, 특별한 사각형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정사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그냥 지 마음대로 생긴 사각형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넓이 어떻게 계산을 할까? 그렇지.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나오는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엔 여기 밑에서 나오는 삼각형 하나. 얘네들을 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넓이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얘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가 되면 되잖아. 그지? 자, 다음 A, B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는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찾아낼 수가 있겠지. 계산하게 되면은 4루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나요? 얘랑 차이가 4잖아요. 1대 1대 루트 2 삼각형이니까 4루트 2라고 바로 계산됩니다. 얘가 45도잖아요. 여기가. Y는 X라고 하는 게 X축이랑 이루는 게 45도입니다. 45도 삼각형은 1대 1대 루트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여기 있는 이만큼의 길이를 알았어. 걔가 4루트 1에.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점, 수직으로 내린 거, P라고 하는 점, 수직으로 내린 거, 얘네들이 높이가 되는 거 아니야? 즉, fx라고 하는 이 위에 있는 점에서 y는 x라고 하는 것까지 거리가 최소인 점을 찾기만 하면은 넓이가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안 됐나? 괜찮죠? 자, 그러면 fx 위에서 어디에 있는 애가 얘랑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까라는 거거든. 잘 생각해보자. 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얘를 그대로 쭉 위로 올려다가 볼까? 그럼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접하는 점이 있겠네. 그지? 여기서 접하는 애가 있어. 기울기가 1인 애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근데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얘네 두 개가 되겠네. 높이는 점점 길어지겠네. 이해돼? 그래서 y는 x, 얘가 기울기가 뭐가 됐든 간에 걔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은 이 기울기를 가진 접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가 1인 녀석들 중에서 fx에 접하는 그 직선을 찾아서 그 교점을 찾은 다음 여기까지의 높이를 찾아내면 이 삼각형의 넓이 최소가 되겠다라는 거야. 별건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기울기랑 똑같은 녀석의 접점이 그냥 최소가 되는 점인 거예요.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a라고 둘까요? 얘가 fx의
접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랑 얘랑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접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 돼야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 플러스 a가 됩니다. 얘네들을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 판별식은 0이다가 돼야 되는데 판별식 쓸 필요 없겠죠. 판별식이 0이라는 거는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A값 이겠죠. 그래서 A는 2라고 하는 걸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x-1제곱은 0이니까 두 개의 교점은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교점이 나오게 되겠고요. A라고 하는 애가 2였잖아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애는 3이 되겠다. 즉 여기에 있는 이 접점은 1,3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다음 1,3이라고 하는 이 점이랑 y는 x라고 하는 애하고 두 개의 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요,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3 빼기 1 이네. 즉 루트 2가 되겠다. 계산되네요. 그래서 이만큼의 높이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삼각형 이렇게 생기네. 4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4라고 하는 애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 계산합니다. 자, 기울기가 1인 녀석으로 gx랑 같다라고 놓고 풀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얘도 마찬가지 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다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x는 사라지겠고 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 얘가 완전제곱 플러스 3.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니까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x제곱은 0이니까 그때 x값은 0이죠. x값이 0이라면은 y값은 gx에다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점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얘는 0,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 y는 x까지 거리 공식 루트 2분의 3 4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6이라고 하는 넓이의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10이라고 하는 애가 사각형에 대한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랑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랑 최소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2번 하는 거일 뿐이고요. 정신줄들을 놓고 계시고 계신데 실전 문제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들이에요. 인간들아. 이거는 프린트로 충분히 나올 법한 문제를 담아놨고요. 광교고도요. 당연히 모의고사 기출을 변형해서 내겠죠. 이게 바꾸기 얼마나 좋아요. 직선의 기울기만 바꿔도 변형 문제예요. 직선의 기울기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어진 2차식 바꿀 수 있죠. 얼마나 바꾸기 좋습니까? 근데 문제 풀어내는 이 양은 많잖아. 시간 오래 걸린다고. 나 같으면 이거 변형해서 내겠어. 순서 잘 기억해. 어떻게 풀어내가는지. 주인공부터 잡잖아. 주인공. A랑 B 좌표 주어졌으니까 길이 구하고 삼각형 2개네. 알겠니? 넘어갑니다. 실전 예제 5번입니다. 5번, 6번은 진짜 개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진짜 개 쉬워요. 자, 5번부터 봅시다. C1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를 C2라고 하는 원이라고 한대요. 이때 C1 위에 임의의 점 P, C2 위에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두 점의 최소 길이를 구하는 거야. 자, 원은 내가 중심이랑 반지름이 끝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낼 거야. 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1, 얘 절반에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 중심이 되겠고요. 완전 제곱식을 바꾸게 되면 이만큼은 이미 완전 제곱식이야. 1 필요하니까 반지름은 1이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다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대. 그러면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1. 왜? y는 x 대칭은 x 위치, y 위치 바꾸는 거니까. 알겠니? 다음, 반지름은 동일하겠죠. 대칭이니까요. 야,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C1이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얘를 뭔가에 대해서 대칭시켰어. 여기에 C2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근데 여기 중심은 1, 마이너스 2인 거고 여기 중심은 마이너스 2,1이 된다고. 반지름의 길이는 각각 1이라고.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가 있어. 그 다음 여기 위에 임의의 점 Q가 있다. 이때 선분 PQ에 대해서 최소점을 찾으래. 많이 본 문제 아니니? 얘네들 최소값 어떻게 계산하겠니? 중심이랑 중심까지 거리를 쭉 그어놓고 반지름 하나를 빼고 반지름 하나를 뺀 요만큼의 길이가 가장 최소인 길이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중심부터 해서 중심까지 거리 공식 3제곱 9네. 9 더하기 9니까 3루트 2 라고 하는 거에서 반지름 1 빼고 반지름 1 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 지어주면 끝입니다. 계십죠? 다음 실전 문제 6번인데요. 여기 칠판 좀 아낄게요. 간단해서 그래요. 여기 원이 있는데 X축, Y축이 있대요. 여기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Y축 뭔가에 있고 원 위에 뭔가가 있대. 얘를 Q, 얘를 P, 얘를 A 라고 둔대요. 이때 선분 AP 더하기 선분 PQ라고 하는 거의 최소값을 계산하는 거야. 얘들아, 길이의 최소값은 전략이 뭐라고요? 직선 만들기야. 대칭 이동을 통해서 직선을 만드는 게 최소거리인 거야. 자, 원 대칭해도 상관없고요. 여기 있는 점 대칭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선을 만들라고요. 나는 얘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게 더 쉬울 것 같거든. 그리고 나서는 얘랑 원 위에 임의의 점이랑의 최소값을 보면 되는 겁니다.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하나 뺀 거예요. 끝이에요. 자,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3,8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예요.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한 1,0에서 중심까지 거리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16 더하기 얼마야? 64, 10이네요. 중심까지 거리가 10이니까 반지름의 길이 하나 빼준 10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맞지? 아, 아니다. 미안하다. 루트 80이다. 10이 아니고 루트 80이다. 루트 80이다. 루트 80이다. 루트 80이면 4루트 5입니다. 거기서 반지름 하나를 빼니까 3루트 5라고 하는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실전 문제 6번도 마찬가지로 직선 만들기다.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직선 만들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곱도 해야 되네요. 제곱도 해야 되네요. 자, 3루트 5 제곱합니다. 9 곱하기 5, 45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젠 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형 파트가 끝났어요. 공수2에서 진짜 제일 큰 산 하나를 넘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질 끌려서 넘은 느낌이 있거든요. 복습 제대로 하셔야 돼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형 배우는 게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이젠. 근데 얘를 모르잖아요? 다음에 안 가르쳐줘요. 교육과정상에서요. 마지막입니다.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평면좌표, 즉 점,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 원,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아, 참고로
저기 뭐냐, 유용운 라이트예요. 한 번만 펴보실래요? 책 있는, 책 없나? 내가 보여드릴게요. 유용운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요. 파트 2 부분이 있거든요. 대칭이동 2번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유형 10번이랑 11번이요. 얘는 임의의 점 A, B랑 임의의 직선 mx 더하기 n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는 거예요. 걔는 뺍시다. 지금 단계에선 빼겠습니다. 걔는 이거 빨리 끝내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할게요. 알겠죠? 근데 설명은 해드렸거든요. A, B에서 대칭이동하면은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은 수직 조건, 중점 조건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넘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걔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집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집합이라고 하는 걸. 아닌가? 처음 들어보시나?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형광펜만 좀 꺼내주실래요? 참고로 저희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형광펜 준비.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체크,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다음 그 옆에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 모임을 집합. 그 다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 체크. 원소 체크. 자,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내가 집합 하나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반에서 남학생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명확합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자, 재원이가 그 모임에 나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하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다 동의하는 건가? 아닐 거 아니야. 주관적인 거 아니야.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 라고 나타낸다면은 우리 여기 반에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은 애들을 하나의 모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10 이하의 자연수 다 묶어봐. 1, 2, 3, 4, 5, 6, 7, 8, 9, 10 이라고 다 똑같이 말하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심각한데?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말했던 것들 있잖아. 그 각각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라고. 1도 원소, 2도 원소, 3 원소, 4도 원소, 5도 원소. 걔네들이 다 구성하는 각각들이다. 걔네들을 원소라고 하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집합이랑 원소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집합에 대한 기호예요. 집합에 대한 기호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A라고 하는 애가 원소다. A라고 하는 애가 집합일 때, A가 집합일 때, 이 집합을 이루는 원소를 small a라고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애가 집합 라지 A에 포함이 되고 있다. 즉 원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A, 라지 A라고 하는 집합에 삼지창으로 꽂아주면 돼요. 포크로 찌르면 됩니다. 이게 원소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표현이 나왔다면은 A라고 하는 이 원소가 라지 A라고 하는 이 집합, 즉 모임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게 원소에 대한 기호고요. 원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줄 하나만 그어주시면 됩니다. 등호에다가 긋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진짜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표현 방법으로는 원소 나열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원소들을 싹 다 나열하는 거야. 알겠니? 일단은 세 개를 다 설명하고 예제를 들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들을 싹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야. 예를 들면은 1000 이하의 자연수야. 태호야, 다 적을래? 1부터 해서 1000까지? 그래서 나온 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조건을 주어지고 걔네들이 원소입니다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말했던 거예요. 100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게 조건 제시법이고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특정한 모양으로 그냥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게요. 10 이하의 짝수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겁니다. 10 이하의 짝수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를 그냥 숫자로 적으면은 걔가 집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집합 기호로는 중괄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중괄호로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원소들을 다 적어주는 겁니다. 그게 집합 표현이에요. 그래서 10 이하의 짝수 다 적어. 2, 4, 6, 8 이하니까 10도 포함. 이렇게 닫아주면은 얘가 원소나열법이라고 하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야.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적어요. 잘 보셔요. X 바라고 읽습니다. X는 1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 이게 조건제시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요, 지금 이 예제에다가 적어놨잖아요.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 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애가 원소예요. 얘가 원소예요. 얘가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나타내져 있는 거 있죠? 얘는 하나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소를 완성시키기 위한 설명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진짜 얘입니다. 발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는 뒤에 문제를 가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잘 보세요. 벤 다이어그램 A라고 하는 집합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원소들을 임의로 그냥 다 나타내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렇게나 적는 거예요. 콤마 나타내지 마시고요. 그냥 숫자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집합에 대한 표현 방법까지 봤고요. 넘어가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있는 것 좀 보실래요? 첫 번째 줄에 하나 더 체크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집합과 원소라고 적혀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집합은 형광펜 들어있다 없다만 구별. 들어있다 없다만 구별. 제일 위에 첫 번째 집합과 원소 두 번째 점에 있는 거예요. 집합은 들어있다 없다만 구별. 다음 또 바로 옆에도 형광펜. 몇 개가 들어있다는 구별하지 않는다. 형광펜.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조건이 주어졌어. 근데 예를 들면 이거야. 두 개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거에서도 2라고 하는 원소가 포함이 되고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도 2라고 하는 애가 포함이 돼. 그러면 2를 적는 게 아니고 2를 한 번만 적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뒤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연습 문제 첫 번째 겁니다.
연습 문제 첫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집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잘 봐봐.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X 바라고 읽는다 했다. 얘가 바고, 2x-7보다 커요. 뭐가? 5분의 3x 플러스 2가요. 다음, 얘는 작거나 같습니다. 4x-3보다요. 그리고 x는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얘에 대해서 모든 원소를 구하고 걔의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애가 원소예요. 자, 다음.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애가 설명서를 했잖아. 연립부등식으로 나와 있어. 얘네들을 만족시키는 x들을 구하는데 그때 x가 자연수래. 자, 먼저 첫 번째 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7x가 37보다 작다가 되면서 x는 7분의 37보다 작다라는 걸로 나타내주고요. 이 오른쪽 거 계산하게 되면은 17x가 17보다 크거나 같다.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네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는 1, 2, 3, 4, 5가 되고 얘네들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적어주면 얘가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거랑 두 개 똑같은 거라고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 자, 그러면 원소들 합 1, 2, 3, 4, 5 다 더하게 되면 얼마요? 15. 다음, 연습 문제 2번으로 들어갈게요.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1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번은 잘 보셔야 돼요. 자, A라고 하는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1이랑 2만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2랑 4가 주어졌대요. 다음 C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이 C라고 하는 애가 A, B, 바. A라고 하는 애가 A에 대한 원소이고 B라고 하는 애가 B에 대한 원소이다. 얘에 대해서 C의 모든 원소의 합을 계산하는 거야. 잘 봐봐. C의 원소는 어떤 애냐면 이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라고. A 곱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원소라고. 집중해. 봐야 돼. 바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얘가 원소가 된다고. 근데 이 A라고 하는 애, B라고 하는 애가 모르니까 오른쪽에 설명서로 나와 있다고. 이 A라고 하는 애는 집합 A의 원소고 B라고 하는 애는 집합 B의 원소라고. 두 개 곱한 게 원소라고. 자, 1 들어갈 수 있지. 그지? 다음 B에 들어가는 거고 B의 원소 2 가능하잖아. 맞니? 그 다음 다시 A를 1로 선택하고 이 B에 들어갈 때 4로 선택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그 다음 2 곱하기 2도 가능할 거고 2 곱하기 4도 가능하겠지. 얘네들이 C에 대한 원소의 후보야. 계산해볼게. 2, 4, 4, 8이야. 자, 그래서 너네들이 집합 제일 처음에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2, 4, 4, 8 나왔네.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애를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은 2, 4, 4, 6이 되겠, 8이 되겠구나. 라고 적는 게 이게 틀렸다고. 이게 틀린 거라고.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앞에 거 읽어보게 되면요. 들어있다, 없다만 구별하는 거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4가 2번 들어갔다고 2번 적는 게 아니라고. 그냥 4가 포함됐으니까 한 번만 적으면 그냥 끝인 거라고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집합은 2, 4, 8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문제에서 진짜 건질 거 많아요. 이 바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원소가 된다.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거 있으면 한 번만 적어라. 알겠지? 그래서 C에 대한 원소의 합은 14라고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까지만 하고요.
부분집합은 다음 시간에 하죠. 그리고 나서는 끝나고 나서는 지문 좀 받아줄게요. 이온 라이트 지문 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3번입니다. A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얘는 1, A 제곱 빼기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 다음 2A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진대요. 이때 A라고 하는 집합이랑 B라고 하는 집합이 똑같대. 같다라고 나타내는 거는 두 개 등으로 놓고 풀면 되거든요. 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다 같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원소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1, A 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고 B라고 하는 애는 A 플러스 5 마이너스 A 플러스 4 2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애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 여기 있는 애 1이라고 하는 애가 이 세 개 중에서는 하나가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가 1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네? 그지? 오른쪽에다가 적어줄게요. 케이스로 나눠서. 먼저 첫 번째. 첫 번째 경우에는 A 플러스 5라고 하는 애가 1일 때야. 그러면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는 A라고 하는 이 집합은 1, 마이너스 4, 15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고, B라고 하는 애는 1,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원소들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아니겠구나 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야. 두 번째 원소인 마이너스 A 플러스 4라고 하는 애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애가 3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A 집합부터 적어봅시다. 1, 3, 8이 돼야 돼요. B라고 하는 집합 적을게요. 8, 1, 6에서 3 빼면 3 이렇게 되겠네. 자, 두 개 같습니까? 순서 다르잖아. 상관없다고.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1, 3, 8 가지고 있고 1, 3, 8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네. 얘도 되네. 그러면 얘가 정답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마지막 것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모든 A값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A값 구하는 거잖아요.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이 A-3이라고 하는 애가 1일 때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 2가 되겠고요. 2를 다 대입합니다. A라고 하는 애가 1, 2, 3이 되겠고 B라고 하는 애는 7, 2, 1이 되겠다. 다르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A값은 3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게 집합이에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더 중요해요. 얘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보셨죠? 자, 마인크래프트를 보시게 되면 인벤토리 창을 열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과도 있고 뭐 곡괭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내가 옆에다가 하나의 상자를 새롭게 만들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은 복사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얘를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분을 떼내서 만든 새로운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볼 겁니다. 아쉽다.